자, 민간 개발 방식에서 조금 전에 했는 게 이제 주로 출제되는 게 민간 개발 방식이고요. 민간 개발 방식에서 토지 신탁 방식은 특징이 뭐였죠? 토지 신탁 방식은 신탁을 한다는 것은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가장 속 편한 방식이라고 그랬죠. 일단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시켜 놓고 나면 신탁 계약에 했는 대로 그 개발업자가 다 사업을 진행시키는 겁니다. 가장 속 편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사업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뭐하고 뭐를 대줘야 돼요? 토지하고 자금도 다 대주죠. 사업자는 개발업자는 노하우를 제공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가져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등가 교환 방식은 키워드가 뭐였어요? 투입 자금 비율로 나눈다는 거예요. 등가 교환 방식. 그러려면 토지 가액을 평가를 해야 돼요. 토지 가액을 평가해서 그걸 몇 대 몇으로 나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 가장 큰 특징적인 것들을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토지 신탁 방식에서는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이전된다. 다음에 사업위탁 방식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와 자금을 다 대주고 개발업자가 수수료를 제공하고 거기에 노하우를 제공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챙겨서 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특징적인 것들 위주로 기억하시라고요. 그리고 환지 방식, 매수 방식, 혼합 방식, 무형 개발, 유형 개발, 복합 개발, 또 보전 재개발, 철거 재개발, 보전, 수복, 개량, 철거. 지금 계속 이런 단어들만 체크한 거예요. 단어들만. 근데 지금 이제 할 내용은 이 좀 내용이 있어요. 부동산 개발의 이제 위험이에요. 위험. 그리고 타당성 분석이요. 자, 부동산 개발의 위험. 자, 여러분들이 아까 개발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 빌라 지어서 개발한다 이렇게 분양한다. 부동산 개발의 위험. 여러분이 지어서 분양한다 그러면 부닥칠 수 있는 위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지어서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어떤 게 걱정스러워요? 예? 분양이 안 되는 거. 이게 가장 걱정스럽겠죠. 이거는 분양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싸게 할 생각이에요? 아니, 비싸도 고가 전략으로 가서 이렇게 물건만 괜찮으면 비싸도 팔릴 수 있죠. 이게 안 팔린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공급이 너무 많거나 수요가 너무 없거나 그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 가격대에 비례, 그 가격대마다 그 나름대로 특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그 돈을 그만큼 투입을 했다면 물건을 괜찮게 만들면 되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만들었다 해도 공급이 너무 많거나 경쟁업자들이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이 물량이 나와 있거나 아니면은 수요가 너무 적거나 하면은 안 팔리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는 시장 위험이라고 그래요. 시장 위험. 그게 이제 가장 큰 위험이죠. 공급을 했는데 안 팔리는 게 제일 걱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굉장히 아주 순진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땅을 매입을 해야 되고 거기에 건물 지어서 분양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샀는 땅에 건물을 제대로 지을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땅을 사긴 샀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땅을 산 거예요. 예전에 그 TV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좀 젊은 친구들은 알 수 없는데 그 옛날 개그맨 중에 그 코미디언 중에 한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한무 아세요? 혹시? 그 사람이 이제 TV에 나왔는데 돈 버는 것 중에 돈 벌기도 많이 벌었지만 돈을 많이 잃기도 잃었다면서 그 잃은 것 중에 하나가 누가 참 좋은 땅이 있다고 막 수평선이 보이고 막 바다가 바로 옆 앞에 있고 아주 좋은 땅이라고 해서 보지도 않고 샀대요. 보지도 않고 샀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거기가 갯벌이더래요. 갯벌을 샀더니 보지도 않고 어쨌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산에 무슨 별장 같은 걸 짓는다고 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을 샀거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뭐를 제대로 조사를 안 한 거예요.
법적인 이 규정을 제대로 조사를 안 한 거죠. 거기 어떤 지역인지, 거기에 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1종 근생이니 2종 근생이니 뭐 이런 걸 조사를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위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위험을 법적 위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방금 말한 그 뭐 1종 근생, 2종 근생이니 무슨 용도 지역이 어떠니 이런 것들은 공법적인 측면이요, 사법적인 측면이요. 용도 지역 얘기하는 거는 공법적인 측면이 사법적인 측면이에요. 공법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런 위험은 차라리 쉽습니다. 법 규정을 살펴보면 되니까. 더 골치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사법적인 측면이에요. 건물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소리 들리네, 먼지 날리네 이렇게 민원 넣는 게 있다면 민원. 법적으로는 전혀 하차 없어요. 나는 그냥 법에서 지키는 대로 다 하고 있어요. 근데도 자꾸 민원 넣으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사업 제대로 못하는 거죠. 이런 거는 무슨 측면이요? 사법적인 측면이요. 그런 위험도 있다고, 법적 위험에.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보시면은 우리 교재 보세요.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514쪽 보세요. 514쪽. 514쪽에 14번 문제 보세요. 14번 문제. 리을 있죠, 리을. 찾으셨어요? 514쪽에 14번의 리을.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률적 위험은 용도 지역 지구제와 같은 공법적 측면과 소유권 관계와 같은 사법적 측면에서 형성될 수 있다. 맞죠? 네, 옳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민원 놓고 해보세요. 이거 골치 아픕니다. 공법적인 측면보다도 오히려 사법적인 측면이 더 골치 아파요. 그렇지 않나요?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보세요. 13번 보세요. 바로 그 13번 문제인데 19회 때 기출 문제예요. 19회 때 기출 문제고 조금 전에 보신 게 23회예요. 4년 뒤에 출제됐어요. 자, 거기에서도 리을을 보세요. 똑같은 리을이요. 위치도 똑같아요. 기출 문제 똑같은 기출 문제 리을.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적 위험은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사법적인 측면과 소유권 관계 같은 공법적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맞나요? 여기는 틀렸죠? 어디서는 틀리게 지문 만들고 어디서는 맞게 지문 만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기출문제의 수준이에요. 기출문제라는 게 지금 사실 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은 이 19회 때 기출문제가 23회 때 또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거기 지금 13번에 기억 지문 있죠? 기억 지문 말고 좀 니은 지문. 13번에 니은 지문 있잖아요. 그거를 14번에 미음 지문하고 비교해 보세요. 14번에 미음. 13번에 니은하고 14번에 미음하고요. 내용이 어때요? 내용이 같지 않나요? 지금 영혼이 지금 없어 지금. 영혼 없는 표정들이에요. 사자 확인하셨어요? 똑같죠? 내용이 같다고요. 지금 13번의 니은이나 14번의 미음이나 같은 내용이라고요. 저는 이런 거는 같은 문제라고 본다고요. 또 디귿 보세요. 13번의 디귿, 14번의 디귿. 어떻습니까? 똑같은 내용이죠, 그것도. 이런데 기출문제를 안 본다 이거죠. 작년에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이 기출문제 요거 해설 단가하고 요것만 보고도 합격했다고요. 왜냐면 기출문제 자꾸 반복돼서 나오니까. 그리고 다시 지금 13번의 기억에 시장성 분석이라는 기억이 있죠. 그죠? 그 말이 지금 앞에 또 나와요. 또 지금 11번에 3번에서 나오고요. 11번에 3번 보십시오. 시장 분석 나오고 있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시장성과는 달라요. 근데 비교를 해야 돼요.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고 부동산 개발이 저기 뒤에 있는데 686쪽 보십시오. 686쪽에 13번을 보십시오. 686쪽에 13번. 이게 작년 문제. 686쪽에 13번 작년 문제라고요. 지난 10월 달의 문제. 그게 3번 보세요. 3번.
시장성 분석은 하고 나와 있죠. 시장성 분석은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맞나요? 예, 그게 512쪽에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512쪽의 시장성 분석은 13번이에요. 13번하고 똑같은 13번이네. 512쪽 13번하고 686쪽에 13번하고 같은 13번에 하나는 기억에 있고 하나는 3번에 있어요. 시장성 분석은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똑같은 내용이죠. 이렇다고요. 그리고 시장 분석 뭐 이런 게 나왔던 게 또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공부를 할 때는 이 기출문제가 나침반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기출문제를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어쨌든 요거 뒤에 이제 나오니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 조금 전에 법적 위험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공법적인 측면과 사법적인 측면 다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장 위험이죠. 시장 위험. 그 다음에 비용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법 12 보통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얘기해요.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이거는 워포드라는 학자 입장에서 한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이런 위험에 대한 대책들이 필요하겠죠. 사실 이 사법적인 측면은 대책이 없습니다. 사실은. 옆에 밀어넣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사실 대책 없어요. 이거는 공법적인 측면은 그나마 좀 대책이 있어요. 공법적인 측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는 거예요.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법적 변경 가능성에 의한 위험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시장 위험을 줄이는 게 조금 전에 읽었던 흡수율이에요. 흡수율. 조금 전에 흡수율 있었죠? 예, 그 박스 안에 흡수율 분석은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다고요. 예, 흡수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흡수 분석 안에 흡수율 분석이 있고요. 흡수 기간 분석이 있어요. 흡수율 분석은 이거는 공급된 부동산이 지난 1년간 공급된 부동산이 몇 퍼센트 흡수됐는지 보는 거예요. 몇 퍼센트 분양 또는 임대된 정도 보는 거예요. 분양, 임대된 정도. 지난 1년간 흡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장 상황은 괜찮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흡수기간 분석은 공급된 부동산이 100% 분양, 임대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에요. 100% 분양 또는 임대된 기간이 흡수기간이에요. 흡수기간은 짧을수록 좋겠죠. 맞나요? 이게 흡수 분석은 과거 분석이에요. 과거 분석인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미래를 예측하는 거라고요. 이게 2번이나 나온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비용 위험은 빌라 짓고 하는 이런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어요. 사실은.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비용에 큰 차이가 없는데 개발 사업이 큰 거 있죠. 규모가 큰 거. 규모가 큰 거는 시간도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 처음에 예상했던 비용보다도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 요인에 의해서 많이 변화가 커요. 환율 같은 거라든가. 환율 갑자기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수입 물가가 원자재 가격이 엄청 올라간단 말이에요. 환율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런 거라든가 또는 인플레이션 같은 거. 이런 요인에 의해서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최대 이 정도보다는 더 높게 올라가면 나는 더 이상 부담하지 않겠다는 계약이에요. 나는 최대 이만큼만 부담하겠다라는 계약이거든요. 이런 계약을 작성하면은 비용 위험을 줄일 수 있겠지만 처음서부터 계약 금액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처음서부터 계약 금액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 상대방은 머리가 장식이 아닌 이상 이런 계약 맺자고 하면 처음부터 어떻게 요구하겠습니까? 계약 금액을 올려서 해달라고 하겠죠.
당연히 그런 단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일단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자,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좀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그 오른쪽 페이지에 그 그래프 있죠. 그래프는 그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일단은 지금은 넘어가시고요. 그 시장 위험에 대한 대책으로 흡수 분석은 넘어가시면 있어요. 495쪽에 495쪽에 이런 흡수 분석을 통해서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시장 위험에 대한 대책으로는 뭐를 할 필요가 있다고요? 거기 써놓으세요. 반가로 2번 시장 위험 옆에다가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해서 거기 뭐라고 써놓으시라고요? 흡수 분석, 흡수 분석. 그 다음에 반가로 1번의 법적 위험에 대한 대책은 맨 밑에 줄에 있어. 네 번째 줄.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 이런 거 있죠. 그게 바로 법적 위험에 대한 대책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비용 위험 있죠. 비용 위험에는 동그라미 2번의 둘째 줄에도 있고요. 첫 번째 줄에도 있고 두 번째 줄에도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도 있고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라는 게 있고요. 됐나요? 자,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입니다. 자, 이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그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해서 지금 이 세 가지를 이제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이라 하고요. 그다음에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을 경제성 분석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 요게 더 중요하니까 지역 경제 분석하고요. 시장 분석하고요. 시장성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하고요. 투자 분석하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앞에 세 가지를 합쳐서 넓은 의미의 광의의 시장 분석하기도 합니다.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 요거를 경제성 분석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두 단계로 나눌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두 단계로 나누는 것보다는 이렇게 5단계로 나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요거 순서를 물은 적도 있고요. 아까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지금 아까 지문 많이 나왔죠? 이거 비교해야 돼요. 구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각각에 대해서 용어를 체크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지역 경제 분석 볼까요? 지역 경제 분석. 자, 지금 내가 개발을 할 때 개발에 타당성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한 게 2단계죠, 이거. 이것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붙이는 건데, 사실은 이 위의 단계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위의 단계에서부터. 사실 이거는 앞에 우리 투자론 했었잖아요. 지지난주에 투자론 하면서 들어온 거, 나간 거 돈 계산했었죠. 가유순전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했어요?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비교해서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봤잖아요. 이것도 사실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따져가지고 들어오는 돈이 많아야 되겠죠, 나가는 돈보다. 지금 그거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려면은 사전 조사를 통해서 얼마가 들어올지 얼마가 나갈지를 좀 자료 수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발할 때 나가는 돈은 뭐가 나가나요? 개발할 때 나가는 돈. 네? 개발할 때 나가는 돈. 토지 매입비 나가는 거 아니에요. 땅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를 매입해야 뭐 이 건물을 짓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토지 매입비 나갈 거고 또 뭐가 또 나가요? 건축비가 또 나갈 거 아니에요.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들어오는 돈은요? 들어오는 뭔 돈이 들어와요? 분양 수익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나가는 돈 들어오는 거 비교해야 되는데, 그러면 토지 매입비가 얼마나 되는지 시장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건축비가 평당 얼마가 되는지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양 수익금이 어느 정도 될지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시장 상황에서 평당 분양가를 어느 정도로 하면 될지 조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앞에 우리 투자론 할 때 제가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하면서 20칸짜리 원룸주택 1년에 500만 원 버는 거 얘기했었죠. 자, 그때 제가 한 칸당 500만 원이라고 했죠. 근데 그 한 칸당 500만 원이 어디서 나왔는 돈일까요?
사실은 그 앞에서도 한 칸당 500만 원인지를 시장 조사를 통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는 이미 했다고 본 거예요, 사실은. 이미 다 했다고 본 거고 한 거고, 이미 다 조사는 돼 있고 바로 계산한 거예요, 사실은. 바로 계산한 거고, 지금 여기에서는 바로 계산 안 하고 뭐부터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료 수집하는 것도 보는 거예요, 자료 수집부터.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료 수집부터 하는 걸 이제 따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개발할 때 지역 경제 분석이요. 부동산을 개발할 때 어떤 지역에 어떤 부동산을 개발한다 이렇게 나올 때 지역 경제 분석을 하는 거는 총량 분석이라고 그래요. 전반적인 거 다 분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형 할인 매장 있죠? 대형 할인 매장을 개발한다. 그러면 최소 인구 15만 정도는 돼야 돼요. 10만 가지고도 약간 적어요. 10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만으로 잡는다 치더라도요. 그러면 인구 한 30만이다. 그러면은 크게 3개면은 박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대형 할인 매장이 3개면. 2개면 적당하고요. 그럼 벌써 나옵니다. 인구 몇 만이다. 그러면은 딱 나오는 거예요. 아, 이미 대형 할인 매장 2개 있어? 그럼 그런 데는 벌써 인구만 보고도 벌써 몇 개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거기는 들어갈 데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지금 뭔가를 어떤 지역을 예를 들어 우리 이 공인중개사 학원 입장에서는요. 공인중개사 학원에서는 인구 20만 명인 도시에는 오프라인 학원이 있을 수 없어요. 시장 규모가 안 돼요. 그럼 딱 나오는 거예요. 인구만 봐도 벌써 아 저기는 된다 안 된다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20만이 안 되면은 20만 정도 가지고도 안 돼요. 오프라인 학원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의 이 수강생이 있을 수가 없는 시장이다 이 말이에요. 시장 자체가. 그런 인구만 봐도 벌써 나오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역 경제 분석은 총량 분석하는 게 여기서 그 지역의 인구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노원 하잖아요. 사람들 노원 얘기 많이 하거든요. 노원이 인구가 몇만 명인가요? 노원구가? 한 40만 되나요? 40만 넘죠? 뭐 별 관심 없는 거예요. 이 동네 안 사나요? 이거 다들 이 동네 안 살아요? 그냥 평균으로 밀어서 생각해 보세요. 평균으로 밀어서. 서울 인구가 몇만 명입니까? 1000만은 안 되죠. 800만은 넘을 건데. 900만 정도 되죠. 1000만, 한때 1000만 가까이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구가 몇 개 구입니까? 25개 구죠. 예. 25로 나누면은, 그러면 대충 나오잖아요, 대충. 40만까지는 안 돼도, 이 말이에요. 40만 가까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지역은 다른 데보다는 인구가 조금 더 많은 동네예요. 여기는 가불병까지 있죠. 병까지 있는 데가 국회의원 셋 있잖아요. 그럼 그만큼 인구가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 50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벌써 나오는 거, 아, 거기가 50만이야? 그럼 공인중개사 학원 해도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몇 개? 박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다가 여기는 인구가 모이는 곳이에요. 다른 데서.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50만 이상의 어떤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학원이 여러 개 와도 이만큼 된다 이 말이죠. 한때 여기 학원이 6개인가 있었어요. 공인중개사 학원이 6개나 있었어요. 6개나. 너무 많은 거지.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그러니까 인구만 봐도 뭐가 나온다고요? 인구만 봐도 벌써 아 거기는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부동산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나온다고요. 총량 분석은 인구, 소득, 그리고 소득도 괜찮아요. 사실 이 동네가. 소득도 괜찮은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소득, 그 지역의 산업, 어떤 이런 연구단지가 많은지, 아니면 공장이 좀 있는지, 교통체계, 이런 전반적인 거를 다 살펴보는 게 뭐라고요? 총량 분석이잖아요. 지역경제 분석, 거시적 분석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가를 개발하고 제가 오피스텔을 개발해요. 여러분들이 상가를 개발하는 여러분들이 총량 분석한 거 하고 오피스텔을 개발하는 제가 총량 분석한 거 하고 큰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지역의 인구, 소득, 산업, 교통체계 조사한 거하고 제가 이 지역의 인구, 산업, 소득, 교통체계 조사한 거하고 큰 차이가 있으면 말이 안 되죠. 그건 큰 차이가 없어야지 이거는. 맞나요? 이건 별 차이 없어요. 무엇을 저걸 하든. 근데 저는 오피스텔 개발한다 그랬고 여러분은 상가 개발한다 그랬어요. 제가.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좀 달라진다고요. 제가 시장 분석하는 거는 제가 오피스텔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봐요. 저기 뭐 중계동, 저기 하계 이렇게 주변 다니면서 오피스텔들이 어디 얼마나 있는가, 공실은 얼마나 해야 되는가, 지금 새로 짓는 오피스텔 얼마나 해야 되는가, 요거 쫓아다니면서 봐야 돼요. 저는. 여러분은 뭐 쫓아다니면서 봐야 돼요? 상가 보면서 다니죠. 상가. 이제는 다르겠죠? 저는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 공급 분석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상가에 대한 수요 공급 분석을 해야 돼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특정 유형 부동산 또는 특정 부동산의 수급 분석이라고 해요. 수급 분석, 수요 공급 분석이에요. 표현을 이렇게 한다고요. 자, 그래서 거기 반가로 2번이죠. 반가로 1번 지역 경제 분석, 그 밑에 반가로 2번은 시장 분석에서 시장 분석에는 일정 지역 시장 단위에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여 이렇게 하고 있죠. 전반적인 가격 수준과 이의 동태적 경로를 분석하는 작업을 말해요. 됐나요? 그럼 시장 분석은요. 시장성 분석은 더 밑으로 내려가서 요거는 뭔가 하면은 제가 오피스텔 개발한다 그랬죠. 그럼 개발을 하면은 제가 갖고 있는 컨셉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피스텔에 좀 가보셨나요? 오피스텔에? 오피스텔에 주차장이 여유 있는데 많이 봤나요? 여유 많이 있던가요? 주차하기 불편하지 않아요? 전혀 불편하지 않게? 거기는 주차장이 굉장히 넓은 데였나 봐요. 다 지하에 있죠. 있는데 업무용 오피스텔이에요?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주거용이면 덜해요. 주거용 덜인데 업무용인 경우에는 지금 그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있잖아요. 직장인들이 여럿일 거 아니에요. 방 한 칸당 오피스텔 한 칸당 최소 2 이상 안 해요. 혼자 사무실 쓰면서 하는 경우 별로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에 직원들 하나당 하나씩은 다 배당이, 하나당 하나씩이 아니라 방 한 칸당 하나씩은 최소한 배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손님들도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한 칸당 주차가 한 2대 정도는 돼야 돼요. 2대. 아무리 못 돼도 1.5배 이상 돼야 돼요. 근데 그런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용 오피스텔들은 하나같이 다 주차하기 힘들어요. 들어가면은. 예, 그리고 그 오피스텔 규모는 큰데 내부에 뭐 약국이라든가 이 의사라든가 뭐 식당 이런 게 잘 완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입주한 입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자, 그런 걸 감안해서 내가 컨셉을 갖고 있는 그런 오피스텔들은 입주민들이 최대한의 편의를 누릴 수 있게 하고 주차 공간도 충분히 하고 이런 이 컨셉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어떤 지역에 오피스텔을 내가 개발한다면은 그 주변에 경쟁 오피스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오피스텔들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잘 분양될지, 매매될지 누가 한 게요? 내가 한 게. 그 대상 개발 사업. 내가 한 대상 개발 사업이. 그러니까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개념이에요, 얘는. 대상 개발 사업의 경쟁력을 분석한다 그래요. 경쟁력 분석. 이 경쟁력 분석하는 게 바로 뭘 말하는가 하면은 분양 또는 임대될 수 있는 정도를 말해요. 임대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아까 612쪽인가요, 그게? 662쪽인가요? 몇 페이지죠? 672쪽인가요? 682쪽. 13번, 686쪽인가요? 686쪽에 13번에 보세요. 686쪽에 13번에 시장 분석이 2번이고 시장성 분석이 3번이죠. 시장 분석은 특정 부동산에 관련된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시장 하면 수요 공급 생각하라 그랬어요. 맞나요? 시장성 분석이죠. 3번 지문은.
그는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경쟁력 분석한다고 그래. 경쟁력 분석. 됐죠?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예,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시면은 그 512쪽에 자, 거기에 그 기업의 시장성 분석, 그죠? 이런 내용들. 다음에 앞으로 가시면은 511쪽에도 3번 지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511쪽에 3번 지문에 시장 분석 나오고 있죠? 특정 지역이나 부동산 유형에 대한 수요 공급 분석한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1번에는 뭐라고 돼 있어? 11번에 1번. 지역 경제 분석에서는 대상 지역에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고용, 소득 등 전반적인 거 보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11번에 2번 지문에서는 흡수율 분석에서는 개발 사업과 관련된 거시적 경기 동향, 정책 환경, 지역 시장의 특성 등을 분석한다. 아까 흡수율 분석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흡수율 분석은 공급된 부동산이 지난 1년간 몇 % 분양 또는 임대됐는지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틀린 거 이게. 지금 2번 지문은 흡수율 분석이 아니라 지역 경제 분석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내용이. 전반적인 거는 다 지역 경제 분석이에요. 전반적인 거는. 아셨습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 단계에서 이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요.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면 이걸 여기에서 활용하는 거예요. 경제성 분석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타당성 분석이 이제 구체적으로 현금 수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 기법을 적용해요. 앞에서 우리 투자론에서 했어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 기법을 적용해서 구체적 수익성을 계산하는 게 타당성 분석이에요.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느냐 따져서 수익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분석에서는 최종 결정을 내는 거예요. 최종 결정을 내는 게 투자 분석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봐주시고요. 이제 GCC 타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494쪽, 5쪽에 걸쳐 있죠. 그 중에 이 495쪽의 반가로 4번의 타당성 분석에서 동그라미 4번을 보십시오. 동그라미 4번의 타당성 분석은 법적,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분석을 행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보완해 주시고요. 넘어가셔서 부동산 분석의 체계에서 496쪽에 크게 시장 분석, 경제성 분석으로 나눌 수도 있죠. 자, 이거는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이에요. 일단 좁은 의미의 시장 분석하면은 뭐 생각해야 돼요, 이거? 수요 공급 생각하는 거예요, 수요 공급. 시장 하면은 수요 공급 생각하라 그랬죠. 누누이. 제가. 또 수요 공급하면 뭐 생각해야 되고요? 시장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좁은 의미에서 그렇게 사용하는 거고요.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다음에 497쪽의 참고 박스는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은 일단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입지 계수 있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거 나중에 할 거고요. 다음에 498쪽의 경제 기반 순서는 중요도는 좀 낮습니다. 그거는 중요도는 좀 낮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할 거니까요.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요. 다음에 이제 지대론 하는 게 있어요. 지대론, 지대지가론, 다음에 도시성장 구조론, 다음에 입지론, 또 마케팅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애매합니다. 지금 들어가자니 좀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